다음은 이건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부천시 병 출신 이건태 의원입니다. 장관님, 산업재해 사망률이 눈에 보이게 떨어지고 있다고 하니까 장관님 노동부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잘 관리를 해서 꼭 사망률을 많이 낮춰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업무 보고서를 기준으로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6쪽인데요. 적정임금 최저임금의 118% 14.6만 명 도입 27년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적인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적정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부문에 있는 기간제 비정규직에 대해서 최저임금만 꼭 줘야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어 가지고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줘야 한다는 것인데 그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고민이었습니다. 118%라고 하는 것은 지방정부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고 있는 생활임금을 평균 내보면 118% 수준이기 때문에 중앙정부도 118% 수준으로 적정임금을 맞추자. 그 장관님, 비정규직 공공 부분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설업에서 좀 추진하고 있는 예. 적정임금제하고 그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건가요? 예, 그거하고는 적정공기, 적정임금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말한 적정임금이라고 하는 공공부문의 기간제 등 비정규직 국토교통부에서 좀 주로 추진하고 있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거기 그 적정임금제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는 관여 안 하고 있습니까? 일단 그거는 저희들이 건설법인가? 거기서 하여튼 하고 있는데 건설업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적정 공기와 적정 임금을 어떻게 할 건가. 건설 근로자 등급제, 기능 등급제도 있고 거기에 맞는 어떤 단가들을 정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장관님 어떤 문제의식 때문에 묻냐면 네, 임금 양극화 또 이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임금 상승을 위해서는 건설업계의 적정임금제 우리가 좀 국정과제로도 돼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적정 임금, 적정 공기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 산업안전하고 직결되어 있고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정 임금이 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건설 기능 등급제가 확보돼야 되는데 지난해부터 시범사업으로 또 국토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좀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7쪽에 경력직 채용 선호 확대 이 부분이 지금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 장애요인이라고 지적이 돼 있는데 그래서 기업이 원하는 그 경력 채용, 경력 경험 이 부분이 이제 그걸 전제로 해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 청년들이 경력을 갖는다는 게 사실 쉽지 않고 청년들한테 그걸 요구하는 게 옳은지도 잘 모르겠어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오히려 기업들한테 이걸 청년들한테 요구하면 청년들한테 너무 많은 부담을 주는 거 아니냐. 기업이 오히려 태도를 좀 바꿔서 청년들의 자질, 태도, 또 전공 이런 것을 면접이나 심사에서 일단 채용한 다음에 기업에서 경력을 쌓도록 해야지 이건 너무 심한 요구 아니냐 이런 생각을 안 해보시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데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아까 존경하는 김소희 의원도 말씀하셨지만은 업무가 워낙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게 빠르게 변하는 입장에 언제 키워가지고 언제 하냐는 건데 근데 또 우리가 또 인정해야 될 거는 아무리 경력직을 선호해도 신입 없는 경력은 없는 거거든요. 계속 경력직만 뽑다 보면 나중에는 경력직이 없어지는 일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에게도 잘 설명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K 뉴딜 아카데미를 신설하게 된 것도 그런 취지에서 신설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기업이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는 청년 노동자 입장에서 네. 기업을 좀 설득하는 노력도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네, 그렇게 듭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일가치 동일임금 로드맵 13쪽에 있는데요. 이 12월 법 임금 정보 제공 초기업 교섭 등 근로기준법의 원칙 신설, 산업 규모, 근속 연수 등에 따른 임금 분포 정보 확대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네, 이걸 어떻게 하겠다 하시는 건지 좀 짧게 좀 설명해 주실랍니까? 그렇습니다.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은 정말 중요한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이제 어려웠는데요. 첫 번째는 동일가치 업무가 어떤 것인지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직무 분석을 통해서 동일가치, 예를 들어서
자동차 정비업이다 이러면 어느 정도 기업과 무관하게 그 산업에 대한 어떤 직무 분석을 하고 거기에 적정한 임금 분포를 만들고 그를 위해서는 연구도 하고. 장관님. 네. 이게 이제 외국에는 케이스가 있을 것 같아요. 예컨대 스웨덴처럼 산별 교섭을 하는 데에서는 그 동일 노동의 동일 임금이 철저히 적용되고 있잖아요. 네. 그 스웨덴 케이스에서 방금 자동차 업종이다. 네. 그럼 자동차 제조 업종이다. 그쪽의 모델을 우리가 좀 참고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다른 것은 스웨덴은 업종별 노조, 직종별 노조가 산별로 이렇게 가가지고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이 되기가 좋았는데 저희들은 기업별 노조 중심이다 보니까 기업별 격차에 따라서 임금 격차 발생됩니다. 그래서 산별을 촉진해야 되는데요. 산별 교섭을 촉진하기 위해서도 뭔가 베이스를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예, 오늘은 뭐 이제 대략적인 업무보호 자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네. 실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제도 개편해가지고 전담 과도 지금 하나 만들었습니다. 잠깐 시간 좀 멈춰 주십시오. 근로복지공단 이사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예, 나왔습니다. 예, 업무보고서를 기준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근골격계 다빈도 직종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예, 또 난청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대응을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예,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 의식은 근골격계를 치료해주고 난청을 치료해주고 그건 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이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건설의 현장에서 이렇게 하면 이게 좀 발병이 안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실 것 같은데 그것을 그 경험을 가지고 그 자료를 가지고 아예 발생을 줄이는 그런 제도나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는가? 거기에 대해서 뭐 준비된 건 없습니까? 의원님 좀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은 지금까지는 그런 게 없었는데요. 존경하는 김주영 의원님도 작년 국정감사 때 그 말씀을 주셔서 예방과 보상을 좀 연계하라. 그래서 특히 사고는 몰라도 근골격이라든지 직업성암은 저희들이 자료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직업성암부터 저희들이 분석한 자료를 산업안전보건공단이라든지 사업 쪽에 전달하는 걸로 그렇게 개선할 계획입니다. 네. 공단에서 취급하는 성과가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지 않고 그런데 근골격계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3시간 일하면 근골격계 문제가 발생한다. 네. 그럼 1시간 일하고 5분을 쉬라든지 또 난청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시끄러운 소리 들으면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50분 일하면 10분 쉬라든지 또는 기막이를 한다든지 이런 대책을 알고 계실 것 같거든요. 그것을 현장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동부가 조정해주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근골격계 질환이나 난청 등 이건 대표적인 직업성 인데요.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제도들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